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백신 TV 카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자극적인 영상, 타인의 의견 비방 등은 지양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백신 TV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12조 3항과 4항,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에 신설된 각 조항을 합쳐서 부르는 것인데요. 전편에서는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편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영상은 상단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는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 13조항입니다. 이번 편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운전자 과실의 경중에 따라 또는 어린이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와 민식이법이 잘못된 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에서 가중처벌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인 어린이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이고 자동차에 승차 중인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민식이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통사고 백신 TV에서는 팩트를 중심으로 민식이법을 설명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식이법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식이법 제정 전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식이법이 악법이다, 잘된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떻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민식이법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법률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김아름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미 통과되었고 법이 시행이 되었지요. 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아름 기자는 국회에 왜 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스쿨존 내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민식이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행 전에는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 제3조의 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이 중에 스쿨존 내의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13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에는 교특법에서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형벌의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아름 기자, 감사합니다. 민식이법은 교특법과 비교하면 형량의 상한이 높아졌고 하한도 명확하게 해서 형량이 무거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형평성을 무시한 과잉 입법인지 아니면 법적 안정성은 그대로 추구하면서 그동안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던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개선한 선한 법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교특법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특법 제3조의 형량이 5년 이하의 금고이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중과실로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운전자는 실제로 처벌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민식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사망 등의 사고에서 가해자의 처벌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입법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과실이 중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민식이법의 주된 목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운전자가 과실이 적은 경우라든지 스쳐도 깜빡하게 된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식이법의 제정으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식이법 시행 전과 후를 나누어 보면 모두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죄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식이법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민식이법 이슈의 근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화면은 운전자의 과실이 많으냐, 적으냐와 어린이의 부상이 경상이냐, 중상이냐에 따라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처벌이 어떻게 변경될 건지를 4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직 민식이법 시행 초기이므로 과거의 예를 가지고 예상하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첫 사망사고가 나와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 여부가 형량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민식이법 시행이 되어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으로 깜빵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자의 과실이 적고 어린이의 부상도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적다는 것은 과속이라든지 신호 위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어린이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경찰에 신고된 경우에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1에 의하여 기소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대부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분들은 민식이법 이전에도 분명 교특법 3조로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적어서 운전자는 마치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경우에도 형사합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운전자의 과실이 적은데 운전자가 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몇 대 몇과 같은 과실은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나누는 과실 비율이고 차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주의 의무 위반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행인의 과실이 중하더라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위반이 있다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 제정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스쿨존에서는 스쳐도 깜방을 간다라는 이야기로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특정 범죄 가중법에서는 상해의 경우 하한을 1년 이상 징역, 벌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것보다 상향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잘못이 적은 경우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데도 운전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될까요? 민식이법 시행 전 스쿨존의 어린이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잘못이 적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되었습니다. 벌금의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이러한 사고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백신 TV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되던 것이 갑자기 징역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벌금의 인상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운전자 보험의 벌금담보 특약 가입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는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의 과실은 많은데 어린이의 부상은 경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다치게 한 경우인데 다행히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고의 유형이고 운전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의 사례와 처벌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잘못이 좀 더 많은 경우이므로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벌금의 규모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두 가지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도 경미한 경우인데 민식이법 시행으로 갑자기 구속되어 법원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관계상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중한대와 경한대의 내용은 다음 회차에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